예, 이번 수학과 이제 발표를 맡은 김선식 선생님입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목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컷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분석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 문항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다음은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로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등급컷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저번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떻게 어려워졌냐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6월 모의고사의 어떠한 등급컷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등급컷입니다. 보면은 확통 기준으로 89점에서 85점으로 소폭 하락해 있고, 미적도 마찬가지로 80점에서 78점으로 조금씩 점수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EBS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의 점수 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간씩 점수 하락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이번 모의고사는 약간 어려웠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마찬가지로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어려워진 것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번에 나온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보면은 막 자세한 게 필요하진 않은데 비슷하죠. 거의 유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유제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비슷한 수준은 아니고 거의 똑같다는 수준으로,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강사들끼리는 숫자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수능 특강과 많이 비슷하게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언뜻 봐도 문제수가 정말 많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은 수학 기준으로 선택까지 하면은 30문제인데 공통은 22문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공통만 보여드렸고요. 공통 22문제 중에 11문제가 EBS에서 연계되었습니다. 분명히 평가원이 말한 대로 이번에 평가원 발표 자료도 있는데 분명히 연계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론은 지금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11문제가 연계가 되긴 했는데 막상 이 11문제는 우리가 진짜 맞춰야 되는, 진짜 등급이 갈리는 준킬러와 킬러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쉬운 문제. 여기서 쉽다는 거는 1번, 2번 이 정도, 혹은 3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 연계가 되어서, 이러한 쉬운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엔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은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정말 시중교재, 센, 그냥 교과서, 그냥 마플 시너지, 이런 내신 교재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로 대비가 가능하고, 굳이 그걸 맞추겠다고 수능 특강을 깊게 파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술론술이라든지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논외로 치고, 수능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은 EBS는 분명히 연계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어느 등급대에서 어느 정도 3등급 이상의 등급대에서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등급, 4등급, 좀 낮은 등급대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은 등급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차라리 다른 걸로 더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수능 방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1 내용에서 킬레 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게 N수생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N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과생 기준으로 공대생일 때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은 단어 그대로 그냥 미적분 다음 단계로,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미적분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미적분학을 사용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항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대생들은 이걸 쉽게 풀 수 있다. 막 이런 풀이들이 되게 많았죠. 평가원도 그걸 인식하고 여러 뉴스에서도 그걸 많이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항은 대부분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불리는 이제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 대학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불리를 가를 것이냐?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1 거. 이게 생각보다 고1 게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게 고1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진입 단계도 그렇고 내용의 양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능 범위에 고1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고1 내용을 연계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성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 수능이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고1 내용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수능 방향.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이제 나온 이제 방법인데 킬러 문항을 객관식으로 바꿉니다. 자,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1번부터 5번까지 찍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주관식은 OMR 카드에서 1부터 999까지 숫자를 기입해서 답을 적습니다. 즉 찍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죠. 못 풀면 정말 그냥 틀려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5번까지는 일단 공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도 그랬는데 1번부터 55번까지는 객관식입니다. 1, 2, 3, 4, 5 중에 찍을 수 있는 거. 나머지 16번부터 22번까지는 주관식입니다. 찍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15번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일반적으로. 22번은 주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2번에 조금 더 힘이 쏠리고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2번 찍을 수도 없는데 문제 난이도까지 높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정말 막 1%대, 막 3%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객관식은 일단 20%의 정답률이 보장되는데 22번이 그런 식으로 낮게 나와버리면은 완전 이제 수능 절대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은 어떻게 했냐? 전통적으로 나오는, 원래는 15번이 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고 22번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투라는 과목에서 적분 쪽 파트 제일 어려운 걸로 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22번 가장 어려운 문항을 15번으로 배치해서 하다못해 찍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게 만들고 2번, 22번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반대로 시간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15번에 있던 문항을 22번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낮은 정답률을 가지는 문제를 없애버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킬러 문항은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자, 앞에서는 앞으로의 수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그런 수능 방향 기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자료 혹은 이제 도표 같은 건데 빨간색은 틀린 거고 색칠이 되면은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원, 이거는 수투, 이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게 쉬운 거고요. 위에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좀 하는 학생인데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는 다 맞아주고 위에서부터 좀 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틀리는 분포가 막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죠. 뭐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잘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나 아니면 어떠한 학생의 상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다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쪽에서 틀리는 것보다 몇 문제 안 되는 이쪽에서 틀리는 게 훨씬 많죠.
이쪽이 선택 과목인데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생별로 어떠한 시험을 봤을 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열심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 과목을 조금 더 파면 좋을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항에서 이제 뚫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사가 파준다. 이러한 솔루션이 있는 거죠. 자, 정확한 분석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확한 분석이 학생별로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학생이 푼 거라서, 자, 맞은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맞더라도 맞으면 그냥 맞은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좀 자주 하는 건데, 맞았다 하더라도 그 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 풀이가 막 엄청 막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빠르게 접근하고 혹은 문제 의도대로만 풀었다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학생이 그 문제를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강사는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맞았냐? 정말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맞았냐? 아니면 간결하게 원하는 대로 딱 풀어서 맞았냐? 그러한 분석이 필요해야 나중에 등급대가 올라갔을 때 보통 등급대가 낮으면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뭐 푸는 게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요. 근데 일정 등급대로 올라가면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인데 시간이 모자라다 소리가 점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 줄 아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럼 거기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맞으면 맞았어요. 맞으면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그걸 짚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푸는 걸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확통 30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름 이것도 강사들, 이게 평가 문제는 참고로 해설지가 따로 제공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해설지가 제공이 되는데 강사들 집단에서 나름 풀이를 적은 30번 문제인데 이게 확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계산량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길죠? 이렇게 푸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풀이 강의하면서 올린 건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학생한테 적절하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집중 공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이거 거기 보면은 종이에 다 써있긴 한데 학원 메일 주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분석은 시험지 점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험지 풀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풀이를 정말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뜯어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어디에서 개선할 수 있나,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나,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냐. 점수가 아니라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여기 뭐 날짜 적혀 있고 학생 이름이랑 학교, 학년, 학생 풀이 사진 6월 평가원 말씀드립니다.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교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원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독단적으로 혹은 이 메일 주소 학원 주소긴 한데 아무튼 일로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답장으로 분석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들 어차피 무료니까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등급 컷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문항 분석, EBS 연계가 되긴 됐으나
상위 등급에선 살짝 무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수능 방향, 고1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1 문항은 아니고 고1 문항에 관련된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법, 정확한 진단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는 학생별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개선된다면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